네, 어느 정도 오늘장 미리 보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장 마치고 나서 시간의 거래소의 움직임, 여기에도 힌트가 상당히 많이 숨어 있었고요. 또 미증시에 연동되는 종목군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슈라든지 그리고 또 시장에서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들 체크포인트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토마토 투자클럽 최현재 전문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두 분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체크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이 현대기아차 매월마다 판매 실적을 좀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12월 마지막 달까지 끝이 나면서 지난 한 해 동안의 성적표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북미 판매 지금 잘 되고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데이터 알려주시죠. 최현주 전문가님. 네, 지금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두 자릿수 판매 성장률을 좀 기록을 했는데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23년 작년이죠. 판매량이 지금 22년 대비 11%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13%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 모두 전기차, 그다음에 SUV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이쪽의 강세가 결국에는 판매량을 견인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믹스 효과 등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우려와는 다르게 렌트 쪽에서 렌트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올해도 선전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판매 단가도 역시 상당히 높아져가지고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이 상당히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다 이제 급락을 하면서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 좀 안 좋은 모습이 좀 나왔는데 주가는 저 같은 경우에는 21선에서는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한번 차트 한번 잠시 볼게요. 어제 대형주들 현대차, 삼성전자 이런 쪽에서 상당히 지수 급락이 나와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어제 긴 음봉이 좀 떨어졌어요. 하지만은 20일 이동평균선에서는 지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만 3천 원 부근에까지 갔다가 지금 주가 밀려서 내려왔는데 다시 한번 전고점 테스트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조금 있으면은 20일 이동평균선에서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화신이라든가 아진산업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화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좀 빠졌지만은 10일 이동평균선에서 또 지지를 받고 있어요. 조금 추가적으로 아래쪽으로 조금 열려 있기는 하는데 역시 현대차, 기아 움직이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대형주들 밀리면서 일시적으로 현대기아차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기는 했는데 20일 이동평에서의 지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근처에서는 매수 접근 가능하고 목표치를 얼마까지 잡아야 될까, 직전 고점은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자동차 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체크포인트 넘어갑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또 장중에 주목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아가방 컴퍼니가 가격 잠폭까지 오르는 움직임 나타냈고요. 또 시간의 거래에서는 제로투세븐이 급등세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제 연초되니까 슬슬 정책 모멘텀 받는 종목군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재규 본부장님 알려주세요. 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이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가라앉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 반도체 쪽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저출산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시장의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같은 우리 시장 자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가 부재할 경우에는 이런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초전도체라든지 갑자기 맥신, 오염수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빠르게 선수환이 나왔었던 경우가 있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의 조정이 좀 더 길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테마주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2024년도 같은 경우는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로 이제 최저치로 내려온다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돼서 이제 정부 쪽에서 계속해서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에 대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총선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선거가 된다라고 한다면,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정책 테마라고 해서 변동성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가방 컴퍼니, 뭐 제로투세븐, 꿈비, 그리고 네오팜 같은 경우도 이제 엮여서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서 주도 섹터가 좀 부재하다, 기술주들이 좀 더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군들의 자금이 일시적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단기적인 관점 혹은 스윙까지 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짧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뭐 이번 1월 달 내내로는 충분히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정책적인 모멘텀을 가지고서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는 사실 작년부터 계속해서 나왔고 어떻게 보면 선거 때마다 반복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어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제 상승을 우리가 시발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변동성을 키워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오늘도 저는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출산 테마주들 쫙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1월 내내 정책효과 기대된다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다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광물자원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구리 가격이요, 2025년까지 75% 이상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사실 중국의 경기와 상당히 강하게 연동되는 광물자원인데 중국 경기 안 좋은데 내년까지 이렇게 계속 오를 거다. 이런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투자 아이디어로 어떻게 좀 활용해 볼지 최현태 전문가님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뭐 신용평가,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에 의해서 전망이 나온 건데요. 뭐 피치에 의하면은 구리 가격이 2025년까지 75% 이상 급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 전환 추진에 따른 수요 증가,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면서 달러가 하락세를 보일 것이다. 그러면서 구리 가격이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라든가 그 다음에 전력망, 그다음에 풍력 터빈 제조에 필수인 금속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얼마 전에 이제 COP28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생산 능력을 3배로 더 확대를 하겠다. 뭐 그런 목표치를 제시한 만큼 구리 가격은 그렇다고 본다면 구리 쓰임새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구리 가격의 강세는 근거가 있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기가 개선이 돼야지 이쪽에서 많이 쓰이고 결국에는 가격이 오르는 구조인데 중국 경기가 지금 시원찮기 때문에 과연 오를 수 있을까라는 예상이 있지만은 뭐 세부적으로 들여다본다면은 이런 전망도 일리가 있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관련주들, 뭐 풍산이라든가 뭐 이구산업 좀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풍산의 요즘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에서 계속 지지받으면서 결국에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결국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뭐 박스권 상단 돌파는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구산업도 보시면은 어제 좀 올랐죠. 어제 일단 박스권 상단을 터치하는 움직임. 조만간에 완전히 좀 박스권 상단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리 보실 때 너무 중국 경기만 보지 마시고요. 친환경 기조 속에서 이 원자재로서의 구리의 가치, 그리고 또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가격 오르면서 이에 따라 영향받는 종목군들도 우상향할 것이다 라는 그림 그려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이 결국에는 해를 넘겼습니다. 올해는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주항공청 특별법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되기를 또 많은 분들이 바라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따라서 미리 또 시간을 거래해서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좀 활용을 해볼지 이재규 본부장님 알려주세요. 네, 지금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어제 그리고 그제도 좀 시세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2023년도 끝날 때쯤에 각 증권사들이 2024년 유망 업종이라고 이렇게 선택한 것들을 쭉 살펴봤는데 우주항공 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주항공 쪽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우주항공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다녔는데, 어제부터 그제부터 계속해서 이제 우주항공 쪽에 대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강세
강세를 보였었던 업종 같은 경우는 한 해 동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가 첫 거래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이 굉장히 강했죠.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작년 중순부터 계속해서 시세가 나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2024년도 들어와서 어디 쪽으로 자금이 움직였나라고 따져본다면 우주항공 쪽에 굉장히 강력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주항공청에 대한 한국판 나사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있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주에 대한 패권 경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이제 50년 만에 달 착륙이라는 그런 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우주항공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그리고 국외에서도 전체적으로 이 우주항공 쪽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이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텔리안테크라든지 세트렉 아이 그리고 제노코 같은 기업들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큰 업종에서 주도 섹터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혹은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가 어느 정도 눌림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 대체제로서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올해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물론 뭐 전체적인 산업으로 봤을 때도 성장할 만한 부분들 그리고 또 계속 이벤트가 되기도 했는데 짧게는 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느냐 마느냐 여기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스케줄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미 지금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고 이벤트 전에 팔아야 되나 아니면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갖고 가도 될까 이런 고민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 네, 작년부터 이제 우주항공청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죠. 미국과 우리나라가 우주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같이 하겠다. 우주 산업을 같이 육성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기대감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이제 11월 달이 지나가면서 그 기대감은 완전히 꺼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꺼졌냐면 2023년도 연내에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감이 꺼졌었던 부분이죠. 근데 2024년도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1년 내내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진행이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 우주항공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가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7년도까지 계속해서 나라에서 정부적인 지원 차원에서 계속해서 투자금을 늘려가면서 전 세계 우주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을 5%, 10% 계속해서 늘려나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쪽도 마찬가지고 우주항공 쪽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계속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우주를 향한 여러 가지 또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정책적 모멘텀뿐만 아니라 또 산업의 성장 관점에서도 올 한 해 내내 지켜봐야 될 종목군이 아닐까 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요, 체크포인트 쭉 알아봤는데요. 종목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의 목표가 도달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개장하자마자 사실 한번 코멘트를 여쭤봤던 종목입니다. 바로 11월 8일에 제시됐던 최현재 전문가의 추천주 제우스입니다. 4만 원에 사가지고요. 53,000원이 2차 목표가였습니다. 이 부분도 뚫어냈었죠. 수익률은 지금 40%에 육박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개장 직후에는 최현지 전문가님이 오늘 시세를 좀 봐야지 할 것 같아요 하시면서 말을 좀 아껴주셨어요. 결국에는 양봉으로 강하게 좀 거래 마쳤습니다. 제우스 어제도 5%나 올랐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최현지 전문가님. 네,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 크리어 펌프라는 거를 생산하는데 글로벌 생산 1위 업체입니다. 지금 어제도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강한 모습 나왔고요. 목표가는 많이는 제시는 안 하는데 3,000% 목표가를 드리는데 직전 고점이 58,500원이거든요. 네. 거기 살짝 돌파하는 수준이 5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상승 영역 남아있다.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산이 두 개가 솟아있는데요. 이렇게 같이 좀 직전 고점 부근까지만 좀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해서 제시해드립니다. 52주 신고가, 그러니까 직전 고점이 58,500원인데 살짝 넘어서는 가격 59,000원으로 3차 목표가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이 종목으로 다들 좀 큰 수익을 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조금 더 홀딩하면서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수익 사냥 나서는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이재규 본부장님 추천주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는 오늘 이제 체크 포인트에서도 말씀드렸었던 우주항공 관련주 중에서 지금 인텔리안테크라는 기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차트상 흐름을 놓고 보더라도 지난 11월 달 만들어놨었던 고점대를 어제 강력한 양봉으로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 8월 달, 7월 달 이후로 계속해서 거래가 굉장히 감소했었던 상황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거래까지 굉장히 강하게 붙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2024년도 1분기 적어도 1월 달 같은 경우는 이 우주항공 쪽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가 좀 상대적으로 작다라고 볼 수 있는 AP 위성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규모가 좀 어느 정도 있고 좀 천천히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인텔리안테크라는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쪽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성통신과 관련되어 있는 안테나를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방산 쪽에도 굉장히 많은 쓰임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방산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 방산과 우주항공 쪽의 모든 모멘텀을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어제 거래가 좀 유입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주목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도 수급에 의해서 움직였었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만큼 우리가 이제 이 수급에 대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4년도 되고 가장 강하게 들어온 쪽이 이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 현재 81,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개파락 출발이 나올 수도 있어요. 주가가 좀 밀려서 출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가 같은 경우는 79,000원에서 80,000원 밴드로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95,000원으로 좀 여유 있게 넉넉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손절가는 69,000원, 69,000원으로 의견 드릴 테니까 대응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잘 잡으시고 손절가도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대응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인텔리안테크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종가가 81,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래쪽에서 걸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가는 80,000원대 이하 79,000원에서 80,000원 사이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인텔리안테크였고요. 다음은 최현주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네, JMT입니다. 뭐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OLED 패널, 그다음에 LCD 패널 이쪽에 들어가는 이제 PBA라고 있습니다. 프린티드 보드 어셈블리 이거를 지금 생산하는 업체이고요. 지금 애플이 아이패드에 OLED를 확대 적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면서 결국에는 PBA가 더 많이 쓰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PER이 지금 2배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도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차트 보시면은 지금 4,725원이 지정 고점인데 거기 살짝 넘는 가격 목표가는 뭐 5,000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하고요. 매수가는 4,350원 이하. 그다음에 손절가는 3,800원 제시하도록 하고요. 지금 월봉 한번 보시면은요. 월봉 같은 경우에도 박스권 상향 돌파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은 아직까지 보시면은 박스권이다 라고 보고는 있지만은 결국엔 돌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매수가는 네. 4,350원 이하,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3,8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JMT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체크포인트 그리고 추천 종목 살펴봤습니다.